무거운 짐을 버티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낙타 정신입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짐을 가득 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전통적인 종교와 철학이 요구하는 진리, 도덕, 관습과 규율 등을 말합니다. 즉,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짐을 지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는 낙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 말종에 대한 메타포인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더욱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신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아이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창조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의 변화 과정이 바로 자신의 모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운명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니체가 스스로 자신의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때 운명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어느 시대를 들여다보든 인간사에서 사랑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사랑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 아닌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대부분은 사랑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알기에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독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실천과 관련하여 사랑은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적극적인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은 아무런 의지나 감정이 없는 인형이 아닙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지와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잊습니다. 사랑하는 그 또는 그녀가 단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있는 오래된 가구나 의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내게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한결같이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생이란 바다에 첫 발을 내딛던 지난날을 되뇌어 볼 때 나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얼마나 심장이 뛰었었던, 함께 기뻐했던 날들의 영상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슴 저미는 추억으로 남은 첫사랑과 풋풋한 친구들과의 우정이 이젠 옛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궁 파비린 토스와 같은 인생의 미로 속에서 헤매며 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보냈던 청춘의 시절이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출구를 찾기 힘든 삶에 갇혀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황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 가난, 실패, 외로움, 죽음, 다른 사람의 평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변화이며 그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좌절들입니다.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미지의 세계로 내던지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삶은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모든 것을 뿌리치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실타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변화를 꿈꾸세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이 개인마다 다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는 다른 사람, 그와는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끔찍히 현실에 처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등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 뒤에는 언제나 죽음이 오고 만남 후에는 이별이 찾아오며 기쁨과 슬픔 또는 희망과 절망이라는 감정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들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을지라도 행복이라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만든다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책 속에 언급된 짤막한 고전들이 이렇게 다양한 삶의 의미들이 내재한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고전 문학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